껴주겠다는데 왜 난리냐? 한갑이 괴성을 지르는 귀신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그의 손등을 핥히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했던 흉가의 귀신을 우물가로 끌고 가는 남자. 과연 이 미친 짓의 끝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예니야기 한 자락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빗줄기가 창처럼 땅을 찍어댔습니다. 경상도 망령골은 원래도 험한 곳이었지만 이런 억수장마가 쏟아지는 밤에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터질 때마다 산새가 흰 빛에 드러났다가 다시 칠흑 속으로 잠겼어요. 번개가 치는 순간만큼은 앞이 보였지만 그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손가락 하나 분간할 수 없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조한갑은 지팡이를 짚으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쉰둘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걸음은 단단했어요.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들러붙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른쪽 어깨부터 팔뚝까지 이어진 긴 흉터가 빗물에 씻겨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호랑이에게 당한 상처였죠. 차코갑사로 20년을 살았지만 이제 그 시절은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이 날씨에 사람 구경도 못하겠구먼. 한갑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어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혼자 산길을 오를 때면 이따금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외롭다기보다는 습관이었죠. 창 대신 지팡이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떠돌이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째였어요. 망령골 고갯마루에 다다르자 번개가 다시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순간 한갑의 눈에 건물 하나가 들어왔어요. 기와집이었습니다. 제법 큰 저택이었지만 담장 곳곳이 무너져 있었고 대문은 반쯤 열려 덜그럭거렸습니다. 어둠이 다시 내려앉았지만 한갑은 그 위치를 정확히 기억했어요. 저기서 하룻밤 묵어야겠구먼. 발걸음을 옮기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돌아보니 갓을 눌러 쓴 사내가 허겁지겁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한갑 앞에 섰습니다. 나으리, 저 집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저기는 꽃비당이라 하여 귀신이 나오는 집입니다요.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무서워하는 게 분명했어요. 귀신? 한갑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흥미로워하는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요. 3년 전에 그 집 주인 온 가족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요. 그 뒤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누가 들어갔다 하면 사경을 헤맨다 합니다. 지난해에는 장정 둘이서 담력을 시험한다고 들어갔다가 하얗게 질려서 나왔습니다요. 그 뒤로 한 사람은 정신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말을 더듬게 되었습니다. 이장이 한갑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제발 가지 말라는 눈빛이었어요. 우리 마을에 주막이 있습니다. 허름하지만 비는 피할 수 있습니다요. 제발 저리로 가십시오. 한갑은 잠시 이장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자신이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갑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소. 하지만 괜찮소. 나으리. 호랑이 100마리를 잡은 사람이 귀신 하나 무서워하면 되겠소? 한갑이 이장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리고는 꽃비당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밀자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비 때문에 더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한갑이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이 보였습니다.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연못은 썩은 물로 가득했어요. 번개가 칠 때마다 건물의 윤곽이 드러났다가 사라졌습니다. 한갑은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벽을 짚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우두둑. 무언가 뼈다귀를 씹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갑의 몸이 굳었어요. 소리는 안쪽, 아궁이가 있는 부엌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번개가 다시 쳤고 그 찰나에 한갑은 보았습니다. 시커먼 형체가 아궁이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산발한 머리카락이 등까지 늘어져 있었고 뭔가를 입에 물고 우적우적 씹고 있었어요. 생고기를 뜯는 듯한 소리가 어둠 속에서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어둠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한갑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기했습니다. 정말로 귀신이 있는 건가 싶었어요.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목뼈가 뚝뚝 소리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한갑을 향해 완전히 얼굴을 돌렸어요. 번개가 또 쳤습니다. 새하얀 눈알이 한갑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시커먼 무언가로 뒤덮여 있었고 입가에는 무언가 덩어리가 묻어 있었어요. 손톱은 길게 자라 짐승의 발톱처럼 보였습니다. 낮게 신음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귀신이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키는 작았지만 움직임이 기괴했습니다. 마치 관절이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은 것처럼 삐걱거리며 일어섰어요. 한갑은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갑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낮고 묵직했어요. 객식구가 왔으면 불이라도 지펴야지. 이게 무슨 꼴이냐? 귀신이 움찔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는지 잠시 멈칫했어요. 한갑은 개의치 않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귀신이든 뭐든 간에 이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질 테니 방 하나 내놓거라. 비 맞아 죽겠구먼. 한갑이 성큼성큼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귀신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한갑은 벽에 걸린 호롱불을 발견하고는 부싯돌을 꺼냈습니다. 몇 번 부딪히자 불꽃이 일었고 호롱불에 불이 붙었어요. 방 안이 희미하게 밝아졌습니다. 한갑은 그제야 귀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온몸이 수검댕이처럼 시커멓게 뒤덮여 있었고 낡은 소복 같은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마른 떡 하나를 쥐고 있었어요. 아까 들었던 우적우적 소리의 정체였습니다. 한갑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냄새도 지독하구먼. 순 냄새인가? 썩은 물 냄새도 나는데. 귀신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한갑은 짐을 내려놓으며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나는 잘 테니 너는 내 할 일이나 해라. 그리고 밤새 시끄럽게 굴지 마라. 늙은이는 잠이 귀하단다. 한갑이 누웠습니다. 정말로 잠을 청하려는 것 같았어요. 귀신은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금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한갑은 눈을 감았지만 완전히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발소리, 숨소리, 움직임,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귀신치고는 발소리가 또렷하구먼. 한갑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흥미로운 밤이 될 것 같았어요.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어요. 한갑은 눈을 떴습니다. 사실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밤새 코를 찌르던 그 고약한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순 냄새와 썩은 물 냄새가 뒤섞인 악취였어요. 한갑은 몇 번이나 코를 막고 잠을 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냄새는 방 안가득 스며들어 있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참아봐도 결국 숨을 쉬어야 했고 그때마다 그 냄새가 코와 목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이거원. 한갑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목덜미를 주무르며 밖으로 나왔어요. 마당에는 빗물 웅덩이가 여기저기 고여 있었습니다. 한갑은 우물을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마당 한쪽에 낡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렸어요. 물은 맑았습니다. 세수를 하려는데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어젯밤의 귀신이 처마 밑 그늘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여전히 온몸이 시커먼 채로였습니다. 햇빛을 피하려는 듯 더 깊숙이 그늘로 몸을 숨겼어요. 한갑이 물을 뿌리며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상쾌했어요. 하지만 코에서는 여전히 그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갑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아무래도 이건 안 되겠구먼. 한갑이 중얼거리며 귀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귀신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한갑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아! 귀신이 몸을 움츠렸습니다. 한갑은 멈추지 않고 바로 앞까지 다가섰어요. 산 사람도 더러우면 같이 못 사는데 죽은 것이 이렇게 더러워서야 되겠느냐? 귀신이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갑이 더 빨랐어요. 손을 쭉 뻗어 귀신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생각보다 가는 팔이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귀신이 괴성을 질렀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한갑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에 더 힘을 주었어요. 시끄럽게 굴지 마라. 씻겨주겠다는데 왜 난리냐? 귀신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손톱으로 한갑의 손등을 핥히었어요. 날카로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어요. 하지만 한갑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비죽 웃음이 번졌어요. 제법 힘이 있구먼. 그럼 악기로구나. 한갑이 귀신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귀신의 몸무게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갑은 귀신을 어깨에 메고 우물가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으악! 귀신이 더욱 격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한갑의 등을 두드리고 발로 찼어요. 하지만 한갑에게는 목이 물린 것만큼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와 맞붙어 싸우던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 저항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한 한갑은 귀신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귀신이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한갑이 어깨를 꽉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금방 끝난다. 한갑이 처마 밑에서 집수세미를 가져왔습니다. 거칠게 엮은 집수세미였어요. 부엌에서 솥을 닦을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뚜막에서 잿물도 한 바가지 가져왔어요. 자, 시작해볼까? 한갑이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어요. 귀신의 머리 위로 물을 부었습니다. 콱! 시커먼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귀신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한갑은 집수세미에 잿물을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귀신의 얼굴을 박박 문질렀어요. 숯검댕이가 묻어나왔습니다. 물과 잿물이 섞여 시커먼 때국물이 되어 마당으로 흘러갔어요. 귀신이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한갑의 손길이 거칠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듯 힘 조절을 하고 있었어요. 한 겹, 두 겹 검댕이가 벗겨졌습니다. 이마가 드러났어요. 배꼽같이 하얀 이마였습니다. 한갑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눈썹을 닦아내자 가늘고 부드러운 선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한갑이 조금 더 세심하게 닦아냈습니다. 콧등이 드러났어요. 오뚝하고 고운 코였습니다. 뺨을 닦아내자 볼이 나타났어요. 살이 빠져 약간 움푹했지만 곱게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한갑은 물을 다시 끼얹었습니다. 남은 검댕이를 씻어냈어요. 턱선이 드러나고 입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가를 닦아냈습니다. 두 눈이 한갑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눈이었어요. 공포와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갑은 잠시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목과 팔을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손목에 검댕이가 벗겨지자 가는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손등을 닦아내니 여인의 손이 나타났어요. 한갑의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더 이상 귀신을 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여인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한갑은 조심스럽게 여인의 어깨와 등을 닦아냈어요. 소복이 물에 젖어 몸에 들러붙었습니다. 그 안에 고운 한복 자락이 비쳐 보였어요. 한갑이 소복의 깃을 살짝 젖혔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떨어졌어요. 땅바닥에 은장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작고 정교한 은장도였어요. 여인의 가슴팍에 숨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갑은 은장도를 집어들었어요. 칼집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혜연아. 한갑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한갑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드러웠어요. 너,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었더냐? 여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을 뿐이었어요. 한갑은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단 몸이나 녹이거라. 한갑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여인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한갑은 이미 돌아서서 사랑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에 불을 지펴놓을 테니 옷을 갈아입거라. 도망갈 생각은 말고. 한갑의 뒷모습이 사랑채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깨에 걸친 옷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아닌 사람으로 말입니다. 여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사랑채 안에서 장작 패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인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사랑채를 향해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당당하게 사람의 걸음으로 말이에요. 아궁이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방 안에 퍼졌어요. 연하는 한갑이 내준 옷으로 갈아입고 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빗어 단정하게 올린 모습은 귀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한갑은 마주 앉아 묵묵히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연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제 이름은 정연아입니다. 본래 이 고을 양반 집안의 딸이었습니다요. 한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는 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3년 전 변학수 사또가 이 고을에 부임해 왔습니다. 그자는 탐욕스럽고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수청을 강요했습니다. 연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갑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사또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청을 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거부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단호히 반대하셨습니다요. 연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우리 가문을 역모로 몰았습니다. 증거를 만들어냈어요. 아버님이 조정을 뒤엎으려 했다는 거짓 고변이었습니다. 관군들이 들이닥쳤고 우리 가족은 모두 잡혀갔습니다요. 한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연하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과 오라버니는 문초를 받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도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한참을 숨을 고르던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관군들이 제 식구들의 시신을 내던지듯 이 집에 버리고 갔습니다. 멸문당한 집이니 귀신이 나올 거라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말입니다. 한갑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행세를 한 것이오?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온몸에 수검댕이를 바르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면 할수록 저는 안전했어요.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한갑은 연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이 갔어요. 홀로 가족의 시신을 거두고 귀신 행세를 하며 숨어 지내야 했던 그 세월 말입니다. 복수를 하려 했소? 한갑의 물음에 연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슬픔 속에 단단한 무언가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죄를 밝힐 증거를 모으고 때가 되면 조정에 직소를 올릴 작정이었어요. 연하가 품 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자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이것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혈서로 남기신 것입니다. 진짜 영모를 꾸민 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어요. 한갑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고 살펴보았어요. 거기에는 변학수를 비롯한 여러 관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수탈하고 조정을 속였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변 사또의 죄를 밝힐 수 있소. 한갑이 종이를 연하에게 돌려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발소리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갑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재빨리 촛불을 껐어요. 방 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연하가 숨을 죽였어요. 움직이지 마시오. 한갑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기대어 두었던 지팡이를 집어들었어요. 지팡이 끝을 비틀자 날카로운 창날이 드러났습니다. 지팡이가 아니라 창이었던 것이에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마당으로 들어서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적어도 5명은 되는 것 같았어요. 연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떨고 있었어요. 한갑이 그녀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진정하라는 뜻이었어요. 그 계집이 여기 있다고 했다. 찾아라.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령하는 투의 말투였어요. 곧이어 여러 명이 집안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을 뒤지고 방을 열어보는 소리가 났어요. 한갑은 창을 꽉 쥐고 문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연하는 방 구석으로 물러나 몸을 웅크렸습니다. 발소리가 사랑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섰어요. 문고리를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아직 안 봤다.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갑은 창을 들어 올렸어요. 근육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심장은 침착하게 뛰고 있었어요. 호랑이를 잡을 때처럼 말입니다.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칼을 든 손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갑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었어요. 창날이 사내의 칼을 쳐냈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어요. 한갑은 창 끝을 사내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꿈쩍 마라. 한갑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내가 굳어버렸어요. 밖에 있던 다른 자객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자객들이 사랑채를 둘러쌌습니다. 모두 칼을 빼들고 있었어요. 5명이었습니다. 한갑은 사내의 목덜미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달빛 아래서 자객들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흉악한 인상들이었어요. 한갑은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어요. 변 사또가 보낸 것들이로구나. 자객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갑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호랑이는 손을 뗐지만 사람 탈을 쓴 짐승들은 그냥 못 지나치지. 창날이 달빛에 번뜩였습니다. 한갑의 눈빛도 함께 빛났어요. 차코갑사가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객이 달려들었습니다. 칼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한갑을 향해 내리쳤어요. 한갑은 몸을 옆으로 틀며 피했습니다. 창으로 자객의 팔을 쳐냈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자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자객이 양쪽에서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한갑은 뒤로 물러서며
창을 휘둘렀어요. 창날이 반원을 그리며 공기를 갈랐습니다. 자객들이 황급히 몸을 뒤로 젖혔어요. 한갑의 창날이 그들의 코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갑의 움직임은 빨랐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확했어요. 20년 동안 호랑이를 잡으며 익힌 기술이었습니다. 호랑이보다 느린 사람은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네 번째 자객이 뒤에서 기습했습니다. 한갑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창 끝을 뒤로 찔렀어요. 자객의 허벅지에 창날이 박혔습니다. 자객이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어요. 이놈이. 다섯 번째 자객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사내였어요. 큰 칼을 양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힘으로 누르려는 작전이었어요. 한갑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자객의 칼이 내려왔어요. 한갑이 창으로 막아냈습니다. 쾅!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자객이 힘을 더 실었습니다. 한갑의 팔이 조금씩 밀렸어요. 하지만 한갑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갑자기 힘을 빼며 옆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자객의 칼이 허공을 갈랐어요. 균형을 잃은 자객이 앞으로 비틀거렸습니다. 한갑이 창 끝으로 자객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자객이 그대로 넘어졌어요. 땅바닥에 얼굴을 박으며 신음했습니다. 5명의 자객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한갑은 숨 한 번 거칠게 쉬지 않았어요. 창을 땅에 세우고 자객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변 사또에게 전해라. 더 보낼 거면 제대로 된 놈들을 보내라고.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필의 말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횃불빛이 담장 너머로 비쳐 들어왔어요. 한갑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객들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대문이 벌컥 열리며 관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0여 명은 되어 보였어요. 모두 칼과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말을 탄 사내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관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살이 쪄서 턱이 두 겹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눈은 작고 탐욕스러워 보였어요. 변학수 사또였습니다. 오호, 제법이로구나. 변 사또가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기름기가 흘렀어요. 한갑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 놈이 그 계집을 숨겨준 자로구나. 죄를 더했으니 같이 잡아가야겠다. 관군들이 한갑을 에워쌌습니다. 창과 칼이 한갑을 향했어요. 한갑은 창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20여 명을 상대하기는 어려웠어요. 아무리 착고갑사였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변 사또가 손을 들었습니다. 관군 중 몇 명이 횃불을 집 쪽으로 던졌어요. 횃불이 처마에 떨어졌습니다. 마른 나무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나오지 않으면 태워 죽이겠다. 정연아, 내 놈도 들었겠지? 변 사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랑채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연하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를 데려가십시오. 대신 저 사람은 놓아주십시오.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갑이 소리쳤어요. 안 돼. 들어가 있거라. 하지만 연하는 계속 걸어 나왔습니다. 품에서 은장도를 꺼냈어요. 나를 자신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제가 죽으면 나으리는 원하시는 걸 얻지 못하실 겁니다. 저 사람을 놓아주신다면 순순히 따라가겠습니다요. 변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 손을 휘저었습니다. 좋다. 저 사내는 나더라. 대신 계집을 잡아라. 관군 2명이 연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하가 은장도를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어요. 한갑이 품 안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오래된 보따리가 만져졌어요. 3개월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물건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그것을 꺼냈어요. 잠깐. 한갑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관군들이 멈칫했어요. 한갑이 천천히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천에 쌓인 물건이었어요. 천을 벗겨내자 2가지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마패였어요. 왕실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밀지였어요. 왕의 친필로 쓰인 명령서였습니다. 한갑이 마패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달빛이 마패를 비췄어요. 인장이 반짝였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들라. 한갑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렁차고 위험이 있었어요. 관군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패 앞에서는 모든 신하가 무릎을 꿇어야 했어요. 변 사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말에서 급히 내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무슨... 한갑이 밀지를 펼쳤습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어요. 이 몸은 전 차코갑사 조한갑이다. 지금은 임금의 밀명을 받아 지방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암행어사로 있다. 연화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한갑이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는 왕의 눈과 귀로서 세상을 살피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갑이 변 사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변학수, 내 놈의 죄목을 낱낱이 밝히겠다. 백성의 재물을 수탈한 죄, 무고한 양반 가문을 역모로 몰아 멸문시킨 죄, 여인에게 수청을 강요한 죄, 그 모든 죄를 왕께 아뢰어 엄벌에 처하게 하겠다. 변 사또가 땅에 이마를 박으며 빌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군들에게 명령했어요. 저자를 결박하라. 그리고 관아의 장부를 모두 압수하라. 관군들이 움직였습니다. 변 사또를 붙잡아 묶었어요. 변 사또는 계속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갑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3년 동안의 원한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가족의 억울함이 밝혀질 날이 온 것이에요. 연화는 땅에 엎드려 한갑에게 절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한갑이 연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이제 그만 울어도 돼요. 모든 게 끝났소. 아침 햇살이 꽃비당 마당을 비쳤습니다. 어젯밤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고요했어요. 한갑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담뱃대를 입에 물었습니다.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랐어요. 마당 한쪽에서는 연화가 무릎을 꿇고 가족들의 무덤 앞에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관군들이 떠난 뒤 한갑은 연화를 도와 제대로 된 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3년 동안 임시로 묻혀있던 가족들의 유해를 정성스럽게 거두었어요. 연화는 밤새 곡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슬픔을 쏟아냈어요. 한갑은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라버님.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덤 앞에 놓인 제사상에는 간단한 음식들이 올려져 있었어요. 한갑이 마을에 내려가 구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변 사또는 잡혔고 조정에서 조사관이 내려온다 하셨습니다. 우리 가문의 누명도 곧 벗겨질 것입니다요. 연화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울음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한참 뒤 연화가 일어났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한갑에게 다가와 깊게 절했습니다. 나으리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시오. 한갑이 손을 내밀어 연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연화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악착같이 생존을 붙들었던 그 떨림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이제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연화의 물음에 한갑은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한갑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나는 아직 갈 곳이 더 있소. 임금께서는 이 나라 곳곳의 부정을 밝히라 하셨으니까. 그럼 저는... 연화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한갑이 연화를 바라보았어요. 연화의 눈에는 불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귀신으로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이제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것입니다.
한갑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은자가 들어 있었어요. 제법 묵직한 무게였습니다. 이걸 가지시오. 서울로 올라가 친척 댁이나 아는 이를 찾아보시오. 조정의 조사가 끝나면 집안의 명예도 회복될 것이고 그때는 다시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이오. 연하가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왜 그러시오? 나으리를 따라가면 안 될까요? 한갑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연하는 한갑의 소매를 꼭 잡았습니다. 나으리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 살아남았지만 고통받는 이들,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요. 저는 이제 죽음도 고통도 두렵지 않습니다. 3년을 귀신으로 살았으니까요. 한갑은 연하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여린 여인처럼 보였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3년 동안 혼자서 버텨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강인함을 한갑은 알고 있었어요. 내 길은 험하오. 언제 칼을 맞을지,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길이요. 그래도 좋습니다요. 연하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갑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담뱃대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좋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내 일을 거둘 생각이라면 단단히 배워야 하오. 글도 더 배워야 하고 몸도 단련해야 하오. 약한 몸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소.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갑이 마당을 가로질러 걸었어요. 연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갑이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귀신 행세는 이제 그만하시오. 더러운 모습으로 살 필요 없소. 떳떳하게 사람답게 사시오. 연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명심하겠습니다요. 한갑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을 향해 나아갔어요. 연하가 뒤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꽃비당을 나섰어요. 마을 어귀에 이장이 서 있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몇몇 나와 있었어요.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변 사또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어요.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이장이 깊게 절했습니다. 한갑이 손을 저었어요.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요. 그래도 나으리 덕분에 우리 고을이 살았습니다요. 며칠만 더 머물러 주시면. 아니요. 나는 가야 하오. 한갑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어요. 이장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한갑과 연하는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고갯길로 접어들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꽃비당의 기와지붕이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연하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로군요. 연하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한갑이 앞서 걸으며 말했어요. 끝이자 시작이요. 두 사람은 산길을 올랐습니다. 한갑의 걸음은 여전히 단단했고 연하의 걸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햇빛이 두 사람의 등을 비쳤습니다. 고갯마루에 다다르자 한갑이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다음 고을이 보였어요. 마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갑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기에도 또 누군가 억울하게 살고 있겠지. 연하가 한갑 옆에 섰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그럼 그들도 구해주시는 겁니까? 그것이 내가 받은 임무요. 그리고 이제는 한갑이 연하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의 임무겠지요. 연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연하의 머리카락이 휘날렸어요. 더 이상 산발한 귀신의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게 빗어올린 사람의 머리였어요. 한갑은 지팡이를 짚으며 앞서 걸었습니다. 오른쪽 어깨의 호랑이 상처가 햇빛에 드러났어요. 이제 그 상처는 새로운 의미를 가졌습니다. 더 이상 호랑이를 잡지는 않지만 사람 탈을 쓴 짐승들을 잡을 것이었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산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 멀리서 구름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또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한갑에게는 새로운 동료가 생겼고 연아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다음 고을을 향해, 다음 사연을 향해 말이에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며 날아올랐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고단한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댁내에 평안만 가득하십시오.